엄마 오늘은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로 주제가 나야. 그러니까 한번 좀 하나씩 풀어보자고. 알았어. 녹음기 킬게. 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 좀 한번 우선 얘기를 해줘 봐봐. 응. 아침에 응. 배가 아파서 이제 갔는데 몇 시부터 3점. 배가 아팠다고? 5시부터 5시부터? 새벽. 응. 그런데 그 해에 응. 1시간 시계를 돌린 적이 있었어. 전국- 87년도에. 전국적으로 어. 다. 어. 그래서 네가 어. 9시 반에 놔야 되는데 10시 반에 놨어. 아 10시 반이 돼버린 거지 갑자기. 돼버렸어. 응. 그래서 그렇게 낳았는데 3.7kg 아주 통통한 아기가 태어났어. 이목구비는 어땠어? 이목구비는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더라고. 할아버지 많이 닮고 형은 태어났을 때 좀 저기 했는데 뽀얀했는데 너는 약간 까마잡잡하게 생겼더라고. 그렇게 해서 잘생긴 아기가 태어났어. 남편이 빌려온 대하소설을 읽으며 태교를 했고 남몰래 시인을 꿈꿨으며 아들이 작가가 된 건 순전히 내 덕이었노라 말하며 어머니 목소리는 한 뼘 높아졌습니다.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 때 내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.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가정을 책으로 써도 3권은 쓰겠다. 내가 막 그랬었거든.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었어요. 근데 막상 아들이 또 저에 대해서 또 엄마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막상 쓴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망설여지더라고요. 그게 또 왜냐면 나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. 그래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. 또 제가 또 못 보게 하는데 내가 들어가 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. 그런데 좀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. 1961년 봄 오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동부는 동력동 나눌뿐 그 이름처럼 늘 나누며 살았습니다. 한 남자와 무려 4번이나 극적으로 재회하며 드라마 같은 사랑을 했고 2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. 훗날 둘째 아들 송주홍은 6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삶의 모퉁이 곳곳으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. 이게 엄마 요거 이제 서당에- 할머니 집에서 이제 고생하기 시작. 할 때 어. 형 100일 때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. 이게 시작. 이게 서당집 그 텐마루 아니 할머니가 그렇지. 맨날 앉아 계시던. 맨날 쓸고 닦던. 맨날 쓸고 닦던 거기. 엄마가 25살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집살이도 하고 있었고 애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친구는 좋은 남자 만나서 멋들어진 집에서 살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친구랑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런 25살에 정동분이 느꼈던 어떤 그 마음들, 그 여린 마음들,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25살의 동분한테 달려가서 좀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. 그렇게 괜찮다고. 그렇게 너가 그런 삶에 힘듦이 있고 그렇게 해서 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질투심이든 뭐든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더 이상 친구랑 연락을 하지 않게 된 자신을 자책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. 그렇게 상사병이 커지고 있는 거죠. 네.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 동시에 또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는 어머니에 관한 글을 쓰며 작가로서 새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독자를 만나는 일 역시
작가의 세계가 한 뼘 넓어지는 귀한 기회입니다. 좌석은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. 아, 네. 그럼 저 올라가 봐도 되죠? 아, 그럼요. 이거? 이게 넘기는 거 뒤로 가는 거예요. 아, 이쪽 하고 이걸 지금 미리 보기 하시면 돼요. 네, 된 것 같은데. 괜찮아요? 예, 예. 네네네. 저희가 이제 전주 도서관 본부인데요. 도서관 본부장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으셨고 어떤 현실감 있는 그런 작가분들의 이야기, 삶의 진실한 이야기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행사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전주 독서대전. 책이 자아내는 공감과 삶을 향한 새로운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송주영입니다. 저는 그 노가다꾼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저는 형틀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원래는 기자 일을 했었습니다. 뭐 관련 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제 책이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노가다 칸타빌레랑 노가다 가라사대 두 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두 권을 가지고 드라마로 계약을 했어요.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그래서 현재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분이 열심히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데 당연히 제가 주인공입니다. 지난 6년간 그가 현장에서 몸쓰고 땀 흘린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. 누군가에겐 생생한 재미이자 또 누군가에겐 공감과 위로로 남겠죠. 송주홍 작가 스스로에겐 계속 분투하며 땀 흘려 나아갈 용기입니다. 그런 생각을 했으니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.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, 그러니까 내 몸으로 기억한 이야기들,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글 쓰는 육체 노동자로 계속 살아볼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 노가다만으로도 지쳐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? 글을 쓴 것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? 내 글이 과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공감을 줄까? 혹은 뭐 도움이 될까?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. 이런 자리를 한 번씩 와서 독자분들의 어떤 그런 기운, 격려, 응원을 받다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글쟁이로서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렇게 오늘 밤 펜을 들 힘을 얻어갑니다. 퇴근 후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합니다. 술을 잘 못하는 송주홍 작가지만 늘 이 자리만큼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함께 일하는 형틀 목수팀의 회식입니다. 현장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더라고요. 네. 고등학교 때는 몰랐어요. 현장 와서 친구 된 건데 공개 구원하고 있어요 아직. 네. 애가 진짜 착하거든요. 애도 하나 있다고 얘기해. 애가 있긴 있어요. 애가 8살인데 딸 하나 있긴 한데 하여튼 착해요. 착하면 된 거 아니야? 책이 나왔을 때 형님들이 너무 일단 좋아해 주셨어요. 평생에 걸쳐서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도 제 책을 막 10권씩 사주시는 거예요. 같이 일하는 내가 아끼는 동생이 책을 낸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막 주변에 팔아주시고
이렇게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그때 첫 책 나왔을 때 저도 더 좀 뭔가 감격했던 것 같아요. 인간관계에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. 말뿐인 관계들. 하지만 여기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동료들의 담담함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느끼고 배웁니다. 아 제가 솔직히 첫 번째 거는 안 읽어봤어요. 근데 두 번째 거는 제가 집에 가서 한 4시간? 4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주영이가 노가다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읽을까?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노가다 하는 거를 누가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뭐 주영이도 뭐 제 아들을 알지만 제가 이 책을 보여주면서 주홍이 삼촌이 쓴 거다 보여주고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. 퇴근을 앞두고 땀 흘린 민낯으로 가장 먼저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사람들. 하루치의 안녕과 보람. 다시 현장의 하루가 밝았습니다. 현장질 하면은 이렇게 믹스 커피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요. 저도 진짜 믹스 커피 생전 안 마시던 사람인데 마시게 되더라고요. 커피 한 잔 들이키는 짧은 시간 속에도 깊은 속내가 오갈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분입니다. 그럭저럭 6년의 공력이 붙었지만 팀장님 앞에선 그는 늘 꼬마 목수입니다. 제가 이 바닥에서 말하자면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.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팀장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또 실제로 기술도 엄청 뛰어난 목수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고 여러모로 말하자면 노가다 스승님이신 거죠. 네. 일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꾸준히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보다도 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적극 추천한 겁니다. 하루는 충실히, 인생은 되는 대로. 그의 좌우명입니다. 이렇게 한 현장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죠. 막 서로의 땀과 땀이 비벼지고 그 안에서 막 그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런 어떤 땀과 먼지로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. And I've been sinking in an ocean, drowning but I'm silent. Yet everyone 그러니까 제가 I'm afloat. 노가다와 관련된 두 번째 책을 내면서 스스로 다짐한 게 내가 그러니까 송주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노가다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. 더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 노가다와 관련된 글을 쓰거나 책을 내진 않겠다. 이게 스스로와의 다짐이었어요. 글 쓰는 노가다꾼으로 계속 살긴 하겠지만 앞으로 노가다꾼에 찍혀져 있던 방점을 글쟁이에 좀 더 옮겨가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. 몸으로 부딪히고 겪으면서 깨닫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.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글쟁이로 계속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But I swear 지독하게 춥고 지독하게 더웠습니다. to show me some patience. 겨울엔 마스크 위로 고드름이 맺히고 여름엔 온몸에 소금꽃이 핍니다. Through changes.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일로 분투하며 땀 흘립니다. If I start 누구의 to 땀이든 stray, 모두의 땀은 정직합니다. trying to fight the seasons, trying to find my meaning. Maybe there's a reason.